혹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할지 아닐지는 오로지 자식들의 효도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내 앞가림은 자식들이 다 해주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여 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은퇴 생활인데도 누군가는 갈수록 여유롭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고달프기만 할까요? 누군가는 웃으며 여행을 떠나는데 왜 누군가는 한 푼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노후를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강양인생도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70살이 된 임윤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든 저축을 털어 아들 집을 사주는데 보태했고 딸의 산후조리와 손주 양육을 위해 노구를 이끌고 뒷바라지를 했죠. 자식들만 잘 살면 자신의 노후도 자연스레 보장받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늙고 외로워졌을 때 돌아온 것은 자식들의 성의 없는 대답뿐이었습니다. 70의 나이에 그녀는 뼈저린 깨달음 끝에 스스로 3가지 비장의 카드를 되찾았고 그날 이후 그녀의 후반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그 3가지 카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윤희. 올해 70입니다. 젊었을 땐 섬유 공장에서 쉼없이 미싱을 돌렸고 남편은 평생 설비 기사로 일하며 수도와 전기를 고치러 다녔지요. 우리 부부는 대단한 부귀 영화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무탈하게 자라고 남들 사는 만큼만 순탄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흔히들 자식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말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놓아지던가요. 아들놈 내 집 마련한다고 할 때 제가 앞장서서 계약금을 보탰고 딸아이가 산후조리 도와줄 사람 없다고 울먹일 때 환갑 넘은 나이에 4년이나 손주를 업어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제 모든 마음을 오로지 자식들에게만 쏟았지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하면 아이들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들을 키웠는지 기억해주고 보살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실망은 상대가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온다는 것을요. 제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1년에 많이 와야 2번입니다. 전화 한 통 나누기도 하늘의 별 따기지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5번은 넘게 울려야 겨우 받고는 엄마,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 나중에라는 말은 대개 아무런 소식 없이 묻히기 일쑤고요. 가까이 사는 딸은 또 어떻고요. 입버릇처럼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고 하지만 정작 제가 입을 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엄마도 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매사 나한테만 기대려고 하면 어떡해라는 핀잔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 병원을 가고 식어버린 밥을 혼자 먹을 때면 그저 곁에서 말 한마디 나눠줄 사람이 그토록 간절해지더군요. 지난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으시더군요.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간호사와 여행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활기차 보였습니다.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복지관에서 꽃꽂이 수업을 듣기로 했다며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그 옆에 앉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발은 비에 젖어 축축하고 손에 든 우산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무릎 속으로 파고드는데 문득 깨달음이 오더군요. 어떤 이는 늙어서도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군중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는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똑같은 은퇴 나이인데도 삶의 격차가 이토록 크게 벌어지는 걸까? 정말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이 고민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 마침내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제가 젊은 시절 생각했던 자식이라는 이름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돈을 아주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벌 때도 월 400만 원 남짓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다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은 그 어떤 선택권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요. 65살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챙기니 매달 12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조금씩 모아둔 쌈짓돈까지 합치니 그럭저럭 살만했죠. 자식들이 불효자식은 아니라 가끔 용돈도 보내주지만 저는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손에 쥔 돈이라는 것을요. 옆집에 사는 미숙 씨는 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은퇴 전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며 남편 없이 자식 셋을 악착같이 키워냈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300만 원도 안 되더군요. 그녀는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고 막내 아들은 아직도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죠. 미숙 씨는 지금 큰딸이 주는 매달 20만 원의 생활비로 버팁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약값이며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이번 주에 너무 자주 가는 건 아닐까 사위 눈치가 보이는데 하며 망설입니다.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윤희 씨는 참 복도 많네.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라며 부러워합니다. 저는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뿐이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돈이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세 가지 돈을 말합니다. 첫째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120만 원에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 하루에 3, 4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아도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사고 가끔은 남의 눈치 안 보고 맛있는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첫 번째 카드입니다. 둘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한 번은 어금니가 상해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꽤 나왔죠. 다행히 모아둔 비상금이 있어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미숙 씨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없어 1년 넘게 통증을 참으며 수술을 미뤄야 했습니다. 셋째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저는 평생 교육관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한 학기 수강료가 30만 원 정도인데 서예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도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늙어서 그 비싼 돈 내고 뭘 배우냐고 하지만 자식 손 벌려 받는 돈이 아니라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에 떳떳하고 즐겁습니다. 돈이란 젊을 땐 체면이고 자산이지만 늙어서는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오늘 점심 한 끼를 편안히 먹을 수 있는지, 다음 달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은퇴한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은퇴 후의 보안은 예금 잔고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알고 두려움 없이 쓰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돈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카드는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땐 그저 당연한 소리라 여겼는데 나이가 드니 건강이 곧 생명줄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60세에 처음 당뇨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로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 것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을 관리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하기 시작했죠. 우리 동네 공원에는 새벽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건강체조로 시작해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안색도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제 친구 영자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서 TV만 보고 배달 음식에 야식을 즐겼죠. 제가 아무리 말려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라며 웃어넘기더니 결국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응급실 신세를 졌습니다. 병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을 가져옵니다. 바로 자립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야 하는 수치심이나 입맛이 있어도 넘기지 못하는 무력감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3가지를 실천합니다. 30분 걷기, 혈압 체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부기는 몸에 관을 꽂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치아로 음식을 씹으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카드는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이제 뭐 하고 살지 라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 오히려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서예 교실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오로지 먹향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이웃 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손주들과도 서먹하고 하루 종일 TV 드라마만 보죠. 그녀의 방은 늘 어둡고 공기는 답답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니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사진에 빠져 길가의 핀 풀잎 하나도 정성껏 찍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나뭇잎 색깔이 이렇게나 다양하더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은 소녀처럼 빛납니다. 70살 생일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팥죽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케이크도 시끌벅적한 축하 파티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8글자를 적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리라.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예전의 임윤희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들이 제 행복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3가지 카드가 쥐어져 있으니까요. 쓸 수 있는 돈,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소소한 즐거움들. 노년은 여생유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어떻게 살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에 목매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고 주머니를 채우고 마음의 즐거움을 지킬 때 비로소 자식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그림자가 아닌 늠름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소소한 일상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